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코로나와 함께했던 지난 2년, 개인적으로 내 삶은 이게 정말 가장 많이 바뀌었다. 어떤 걸 좀 꼽으실까요?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는 접촉면이 확 줄어들었어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 통계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이슈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거였나요? 결국 혼자인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집안일 부탁할 사람 없고 이야기할 상대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도라고 해서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이런 감정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가 34.1%로 코로나 이전보다 6.4%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적어지다 보니까 교류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그마저도 있는 게 온라인상의 소통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고립감이 굉장히 좀 클 것 같네요. 2030 세대는 만나기 어려울 땐 이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같은 걸 통해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술 한잔 할 때도 나가서 못 마시니까 줌 켜놓고 맞아요. 이런 것도 진짜 생소한 풍경이에요. 짠 이렇게 네.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소통을 또 하기도 합니다. SNS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뭐 했어, 나 뭐 했어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회적 고립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을 보니까 10명 가운데 4명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만나면 쉽게 풀릴 문제들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외로움도 생기지만 서로 오해가 생겨도 풀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풀렸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풀린 것 같은데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하지 않을 일도 전화 통화나 비대면일 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쌓이기도 쉽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못 믿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50.3%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이게 66%였으니까 1년 만에 무려 16%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감소한 걸 꼽으라면 뭘까요? 아무래도 여행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행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여행 간 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지금 2020년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는 5.81일입니다. 이게 1년 전에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감소를 했고요. 코로나19로 공연,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또 관람 인원이 제한이 되고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문화 공연도 그렇고 스포츠 관람 횟수도 그렇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지죠. 외부 여가 생활 하기까지도 어렵고 삶의 질이 그냥 아주 팍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런 여가 생활도 줄고 문화 생활도 못하다 보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현재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1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한 7점? 7점. 네. 높으시네요. 지금 6.1점에 그쳤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평균보다 높으신 겁니다. 다행이네요. 세대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본인 세대는 어떠신지 한번 보시죠. 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5.7점으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김나연 앵커의 경우는 이 세대가 아니죠.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3점에 그쳤습니다. 역시 이 경우는 아니죠. 나이가 있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힘든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늘고 있는 것도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늘고 있는 거요?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힌트를 좀 주시죠. 최근에
내 옷장에서 지금 이제 봄인데 봄옷 입고 아, 늘고 있는 거 살, 몸무게 맞나요? 맞아요. 아, 본인도 슬픕니다. 몸무게가 늘었나요? 집콕이 많아지고 예. 또 격리 한번 또 하고 나면 몸무게가 확 늘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옷 사이즈 달라졌던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비만인 사람 38.3%로 1년 전보다 4.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 정도 비만류 증가폭은 지난 20년 동안 늘어난 비율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지금 굉장히 계속 안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좀 더 나아진 건 없나요? 나아진 거 있죠. 뭐가 좀 저희가 나아졌나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2019년, 20년 이럴 때 쾌천한을 본 적이 아, 그쵸. 미세먼지. 맞아요. 미세먼지 농도 확 떨어졌습니다. 아. 웬만하면 하늘이 맑아요. 요즘. 그쵸. 맞아요. 좋아진 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이 안 나가고 근교 안 돌아다니니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도 좀 줄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건. 또. 그나마 다행이죠. 코로나 확산 속에 사람들의 이동이 줄다 보니까 오히려 개선된 것들입니다. 또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86.4%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요. 일시적인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짚어볼까요? 자, 저희가 일자리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에서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피해를 보고 또 어떤 분야는 일자리가 늘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당장 예술 문화계가 일자리를 많이 잃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취업 전문 포털 업체가 이 업종별 구인 광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일자리가 뭐냐? 이 조명, 음향 업종들. 네. 조명, 음향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의 구인 광고는 80% 넘게 줄었는데요. 10개 중에 8개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아주 살벌한 수치입니다. 공연장이나 극장, 유흥업소 등이 영업 제한으로 다 문 닫았잖아요. 당연히 조명 쓸 일이 없죠. 그쵸. 직격탄 맞았습니다. 택시 잡을 때마다 많은 분들 느낄 만한 게 또 있는데요. 뭘까요? 짜증난다? 뭐 거리두기, 재택근무 영향으로 택시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른 직종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게 뭐 예전에는 승차 거부 이런 게 있었다면 택시 자체가 많이 없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아, 그게 택시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아. 대로 택시업 하시는 분들이 딴 데로 넘어갔다? 이게 정확한 분석인데요. 네. 수요가 일단 처음에 확 줄었습니다. 택시 승객이. 영업 제한 시간 걸리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본 직종으로 꼽히는 게 바로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입니다. 예상대로 코로나19 이후에 택시와 버스기사 공고도 67% 급감했고요. 대리기사 구인 광고 2019년 대비 78%나 줄었습니다.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반면에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구인 구직이 확 는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만 저희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나 가사 도우미 구인 광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청소나 미화업종 구인 광고는 2019년과 대비를 해보니까 10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고요. 베이비시터와 가사 도우미도 300%, 배달업과 유통업종도 100%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는 고용이나 소득과 같은 삶의 여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전반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